안녕하세요. 하창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나를 찾아보는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이번 시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기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마지막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러 가지 과제를 드렸고 뭐 관련된 내용은 7월 3일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추가로 과제를 좀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PPT 슬라이드를 조금 만들어서 오늘은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뭐 앞으로 취업 어떻게 하지? 나는 뭐 해먹고 살지?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드렸던 그런 과제물들이나 이제 곧 진행할 인터뷰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잘하나?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혹은 나는 어떤 경험들을 했고 왜 그렇게 했고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그거를 설명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앞에 콜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콜라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콜라라는 게 처음 시중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콜라라는 거를 그쪽에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콜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콜라를 잘 알고 있어야 콜라의 장점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야 상대방이 진짜 괜찮구나, 이거를 한번 써봐야겠구나, 이 사람을 알아보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조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어떠한 한 분야에서 공부를 좀 진행하게 되면은 뭐 대학교까지 학사를 밟고 더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면 이제 석사나 박사까지 과정을 진행을 하잖아요. 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관련된 걸 공부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계속 고민을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뭐 강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송 활동도 하고 책도 쓰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걸까? 내가 지금 나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혹은 뭐 이직하는 분들에게도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려면은 제가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취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려면 저도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계속 써야 되고 그거를 지원해봐서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에 대해서 진짜 남이 보는 나를 다 알 정도까지 스스로를 굉장히 점검하고 분석하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 추천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제가 자기소개서 꼭 만지라고, 취업하기 전까지 만지라고 하는데 그 30분 동안의 고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어떤 부분에서 남들보다 잘하지? 이걸 어떻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면은 전달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본인을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개발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아마 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이먼 사이넥이 골든서클이라는 거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사이먼 사이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통 상품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 뭐 어떤 거를 생각을 하던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지 간에 일단 와의 첫 번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거나 발전되어 나갈 때 기존의 문제점을 항상 분석한다라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할까? 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더 편리한 걸 생각하지 못할까? 뭐 가장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짜장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짜장면을 먹을 때 우리가 이제 비닐 같은 경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서 껍데기를 벗겼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출시된 이제 창업 아이템 중에서 굉장히 좀 핫했던 게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구멍 뽕뽕 뚫은 다음에 잡아당기면 비닐이 그냥 벗겨지는 그런 상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누구나 자장면이나 짬뽕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이런 부분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해서 이제 행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명확한 구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그에 대한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고,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도 결국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무조건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이먼 사이넥 같은 경우는 저랑 조금 다른 견해로 설명을 좀 했지만 유튜브에 관련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2-30분 정도 되는 강의인데 그거 들으면은 진짜 많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봐주시되 항상 Y부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 같은 거 해서 영상 올려드릴 때도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how 부분이죠.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how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케팅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동아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팅이다. 내가 입사를 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마케팅을 해서 내가 15%의 성과를 내겠다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 그 15%의 성과를 내는 방법들이 중중중중중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실적을 왜 안 날까? 실적이 왜 안 날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상품이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를 일단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런 부분들에서 더 성과가 좋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이에요? What? 그래서 그래서 어떠한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하겠다. 라고 결정 지어지는 이 순서로 좀 진행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면접 질문도 똑같아요.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나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떠한 이야기를 적을 때 그럴 때도 반드시 이유부터 적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그 결과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첨삭했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SARR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고 그에 대해서 액션,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다시 롤백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또 어떠한 행동을 했을 거고요. 또 어떤 결과를 또 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인터뷰, 벌써 김시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해서 제가 링크까지 보내드렸죠. 근데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가? 인터뷰 안에 내용을 보면은 그 시은 학생의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지, 마케팅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곱씹으면은 자신만의 마케팅 기법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고, 나는 마케팅을 이렇게 생각했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이 사이먼 사인에게 골든서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서적 있어요.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이런 대표적인 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서적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면은 이제 3F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설정을 했지만 그 직무를 설정하는 데 선택한 그 이유가 꼭 이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페이버릿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fun,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forward,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목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하고 책을 쓰는 이유는 일단은 재밌어요. 남한테 내가 아는 거를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남한테 알려주는 게 아까울 때가 있었어요. 아까울 때가 있었지만 이게 그냥 가만히 두고 그냥 나 혼자 알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의 이런 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 저는 이미 다 이득을 봤으니까, 물론 이걸 공짜로 그냥 아무한테 다 알려주는 건 아까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 뭔가 도움이 필요했는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가치가 있었고 알려주는 게 재밌고 좋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으로 살아나간다라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이렇게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취업이나 뭐 창업이나 뭐 아니면 재테크나 관련돼서 이제 멘토링을 해주거나 코칭을 하면은 특히 취업 쪽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좀 잘 진행이 된 다음에 굉장히 장문으로 이제 선생님 덕분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결국에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를 알아가고 자신감이 붙으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일이 많아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엄청난 효능이 와야 되고 내가 굉장히 재밌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취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기업,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돈만 잘 받으면 돼, 뭐 회사 복지만 좋으면 난 참고 다닐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분위기가 너무 나랑 안 맞거나 아니면 내가 그 안에 사람들과 이제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일과 실제로 했을 때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은 그 일에 흥미를 잃게 되고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도 일정 부분 이상의 퇴사율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20대 후반부터 평생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직무로 꼭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험을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주요 업무, 그리고 결과, 느낀 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해서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일까지 이런 행동을 했고 그 안에서 주요 업무는 어땠고 보조 업무는 어땠고 결과는 어땠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느꼈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떠한 역량들을 길렀다 해서 역량까지 정리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것들에다가 이제 사진 넣고 조금만 이제 모양을 다듬으면은 그게 굉장히 본인한테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경험을 정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것 때문에 경험을 정리를 해야 될까요? 경험을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내가 만약 콜센터에서 업무를 했는데 남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걸 그때 알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대면하는 그런 직무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좀 이제 떨어져 있는 그런 직무 파트를 좀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꿔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떠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제가 요번에 실전 면접 뽀개기 할 때 어떤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소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그거는 뭐 그때 그 중압감, 압박감 이런 것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새로운 경험,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제가 대표적으로 은행이 조금 그랬습니다. 은행이
제가 굉장히 좀 꿈꿔왔고 그런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은행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주요 업무 결과 느낀 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느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느껴서, 그래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그 역량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서비스 모니터링도 하고 서비스 자격증도 따고 서비스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이런 제언도 해보고 미스터리 쇼퍼로서 매장도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객 응대를 잘 하고 있는지, 고객은 이런 서비스에 만족을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뭐 마케팅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A라는 마케팅을 진행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얼마나 좋게 나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A라는 광고를 이러한 카피를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잘못했을까? 내가 현재 트렌드를 잘못한 걸까? 아니면은 이런 제목 부분에 대한 이런 키워드 분석을 잘못한 걸까? 뭐 트렌드, 키워드, 다양한 부분, 아니면 내가 영상의 소스를 잘못했나? 아니면 사진을 잘못했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고민하고 분석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본인만의 이런 포트폴리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저도 상당히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취업, 창업, 뭐 주식 쪽도 방송하고 있고요. 또 글쓰기로는 또 작가입니다. 작가로도 뭐 책 8, 9권 정도 냈고요. 그러니까 책 숫자도 적지 않아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결국에 내가 잘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라는 거예요. 많게는 2개가 될 수 있겠죠. 결국엔 근데 저도 자신있게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다양한 것들을 잘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거는 이겁니다 라는 게 결국 생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나의 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로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물론 많은 걸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많은 걸 하면 할수록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그래서 더 시각도 넓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본인만의 하나의 무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 무기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면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신이 없다, 내가 마케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면은, 마케팅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SNS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내가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유튜브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뭐 블로그, 포스트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큼은 진짜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하나도 못한다, 난 못한다 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당장 하나 블로그 개설해서 해보십시오. 해봐야 됩니다. 내가 홍보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뷰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축적해 나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을 더 키워야지 라는 그런 부분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분석하라고 했었던 거는 기존에 본인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그런 역량들을 확인하고 그거를 더 디벨롭 시키는 그런 방향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라라는 그런 뒷면의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 못하고 제가 그냥 단순히 제시하는 것만 하시는 경향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셀프 9 캔버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9 캔버스 거를 조금 응용을 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한 페이지로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 부분에 나는, 내가 만약에 마케터, 우리가 마케터면 마케터고요, 뭐 영업이면 영업이고 금융이면 금융이고 뭐 인사면 인사고, 어떠한 그런 직무로 나아갔을 때 내가 회사 혹은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뭔가 그 가치, 나는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치관을 여기 제일 센터에 작성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내 그 모든 거에 대한 그 근간, 뼈대가 이 안에 들어가요. 가치관 같은 경우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의 후근.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역량을 경험하고, 역량을 분석하고, 나라는 사람을 분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분석을 다 했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잘한 나의 훅은 뭔가, 내가 어떤 걸 할 때 정말 재밌는가, 근데 그게 나의 주 무기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나의 훅이 뭔가를 일단은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의 훅이 아닌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저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처음에는 이제 직장인 중에서는 대면 쪽, 그리고 저는 금융 쪽에 돈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금융 쪽으로 굉장히 공부하면서 이제 은행원이나 증권사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강의를 했었습니다. 강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무협지나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뭐 전문 서적을 쓰기보다는 이제 소설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서 그런 글쓰기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실제로 지금은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돈도 벌고, 책을 하면서 나만의 또 이제 저자, 작가로서 또 이런 삶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훅은 나의 메인이 될 것이고요. 좋아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이나 나의 모습, 그리고 타인이 보는 나의 장점,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비교 한번 해보라고 했었죠. 내가 나를 보는 모습과 타인이 나를 보는 모습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게 나의 이미지고 내가 타인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추구하는 것과 타인이 나를 보는 게 다르다고 하면은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보는 모습과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을 또 정리하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위에서 이제 경험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험들이 나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어요. 내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내가 뭐 적극적인지 아니면 위험을 좀 감수를 하는지, 이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적어 주시면 이제 직무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마케팅이라는 직무를 적었다, 내가 만약에 필요해서 그렇게 적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내가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3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왜 마케팅이 나의 훅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보는 마케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직무는 나의 훅과 연결이 돼서 가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뒤에 내가 원하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하버드대 같은 데에서 이제 그 관련된 얘기였는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사실과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을 세운 사람과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의 그 인생을 좀 차이를 이게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계획을 세운 사람은 본인이 목표로 했었던 거에 약 76% 정도가 다 이뤄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고 사는 사람보다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과와 많은 부와 이런 명예를 가져가는 그런 결과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거는 뭐 논문이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그래도 비슷한 것들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본인들이 살아갈 것인지, 나는 10년 뒤에 적어도 이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10년 뒤에 나는 이렇게 증권맨이 되어 있을 거야, 뭐 금융권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단계를 맺어 가야지 라고 조금 생각했었어요. 사실 책 같은 경우는 저는 한 40살 정도는 돼야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훨씬 더 이전에 제가 썼습니다.
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하나씩 남들이 정말 힘들게 내는 것들을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그려오고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거와 관련된 책 같은 경우는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책들이 있죠. 뭐 시크릿이라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렇게 기원하는 대로 결국에는 다 된다라는 그런 책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10년 뒤에는 적어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단을 딱 보시면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가치를 제안할 수 있고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고 타인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난 어떠한 성향이고 나는 어떤 직무를 원하고 10년 뒤에 난 이런 사람이 될 건데 근데 지금 부족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한 거, 앞으로 해야 될 거, 이거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 내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이뤄낸 것,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런 사람이 될 건데 그때까지 나는 지금 3%가 완성이 됐다. 그럼 앞으로 20년 동안 나머지 97%를 메우면 되겠죠. 그쵸? 97%를 메우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이뤄냈는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전반적으로 딱 분석을 해서 이제 이 페이지를 좀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에 있는 노란 부분이 한 페이지로 나올 거고 밑에 파란 페이지도 한 페이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출력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 7월 3일까지 내는 과제에 이어서 추가로 내드리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작성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좀 로드맵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드맵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이거는 좀 막연하게 큼지막하게 잡은 겁니다.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어느 위치에 갈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 나아갈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이다. 대학교를 졸업을 앞둔 학생이다. 그럼 1년 뒤에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기본적인 업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만약에 이 관련돼서 전문가 이 분야에서 유명한 명사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은 1년 뒤쯤에는 뭐 강사 과정을 통해서 강사에 대해서 입문을 하겠다 라는 것들을 좀 적어 두시면 좋고요. 5년 뒤면은 이제 뭐 대리급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도 알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뭐 물론 과장이나 부장님 이런 분들에게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입 친구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뭐 5년 뒤에는 나는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일단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꿈의 씨앗을 삼아주는 것들을 하겠다 라거나 아니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뭐 석박사를 밟겠다 라고 한다거나 뭐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10년 뒤다 어느 정도 이제 10년이면 보통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는 시기죠. 그럼 10년째가 됐으니까 나는 이 분야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겠다.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을 테니까 이제 강의 레벨도 중고등학교와 이제 대학교 혹은 기업 강의까지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로 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회사에서는 일정한 위치 위에 올라가야겠죠. 그다음 15년 뒤에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되게 좋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월 이제 지금이 이제 6월 달이니까 6월 달부터 12월까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 각 달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분배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12월 달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일어났던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제 개인 책 5권과 출판사에서 책 4권 이상을 내겠다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9권에서 10권 정도 내자라는 건데 제가 출간일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뭐 작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강의도 하고 있고 뭐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책 5권을 냈고요. 또 출판사에서도 책 적지 않게 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1월 달에는 어떤 책 쓸 거야, 3월 달에는 어떤 책 쓸 거야, 5월, 6월 때는 어떤 책 쓸 거고, 8월에는 어떤 책 쓸 거고, 이제 이런 것들로 다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석사도 하고 뭐 회사 운영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걸 했기 때문에 정말 잠을 거의 못 자가면서 좀 지냈어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제 그 계획을 세운 거를 뭐 내가 눈에 보이는데 많이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매달 내가 몇 퍼센트를 이뤄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뤄내지 못했다라면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뤄내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것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과제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이제 9 캠퍼스부터 이제 15년 뒤까지, 그리고 연간 계획까지 조금 세워주시는 게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까지의 본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사람인지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분석을 해서 본인을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들이 분석과 계획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 이거 해야 돼. 나 토익 만들어야 돼. 나 학점 3.7 만들어야 돼. 말은 하죠. 행동을 안 해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행동해야지 그에 따른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요. 바로 하세요. 하고 싶으면 일단 해보세요. 부딪혀 보세요. 경험해보세요. 깨져보세요. 실패도 해봐야 됩니다. 실패를 해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 나이에 여러 가지 책을 내긴 했지만, 저도 처음에 출판사 투고할 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떨어지고 디벨롭하고 떨어지고 디벨롭하고 그러다가 되는 거예요. 일정한 임계점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계획을 했으면 그게 무모하더라도 일단 해보십시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내가 부족했었던 거를 다시 분석하고 다시 준비해서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일 큰 장점은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학생 때 많은 어른분들이 너 참 부럽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젊잖아, 시간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뭐 그때는 뭐 꼰대인가? 뭐 이런 생각도 적지 않게 했었지만, 정말 시간이라는 거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어떠한 것들을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해보는 거는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위험에 직면을 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더 신속하고 좋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현상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슬라이드가 하나 넘어갔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사람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 꿈꾸고 있는 거, 그게 단순히 뭐 꿈의 높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게 나만의 정말 진짜 엄청난 꿈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작은 것들이라도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토익도 해야 되지, 대외활동 해야 되지, 인턴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을 막연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의 큰 플로우죠. 큰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각각의 요소들을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는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그것들을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걸 위해서, 내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이뤄 나가시다 보면은 이제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얘기할 때 힘이 실려요. 내가 그만큼 고민을 했고 노력을 했고 결과치를 직접 피부로 맞닿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거 이루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진짜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했다라고 계속 경험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뤄낼 수 있습니다. 꼭 바쁘신 거 알아요.
시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남들은 하고 있어요. 남들은 하고 있습니다. 꼭 셀프 분석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아시고 분석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게 결국엔 저는 성패가 갈리느냐 안 갈리느냐, 이걸로 결국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제 나를 분석하는 것부터 제가 뒷부분에는 굉장히 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강의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좀 많이 줄였고요. 말을 좀 많이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된 부분들 꼭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인터뷰 그 질문지 드린 것들도 꼭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진중하게 생각하시고 들고 오셔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자기소개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영상으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란에 제 메일 주소 적어놨습니다. 거기다가 메일 주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런 부분에서 면접 질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해서 영상으로 다시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꼭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거듭 강조 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진행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